2026년 5월 10일, 당신의 집에 세금 폭탄이 떨어졌습니다. 2026년 5월 10일, 당신의 집에 세금 폭탄이 떨어졌습니다. 오늘 밤, 당신의 집은 조용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복세청의 서버는 뜨겁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당신이 모르는 사이 당신의 집 자산 가치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분주했던 부동산 중개업소의 벽시계는 어느덧 밤 11시 50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탁자 위에는 종이 냄새가 배어있는 계약서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인의 전화벨은 끊임없이 울려대고 그 소리는 사무실 구석구석 메아리칩니다. 세무사 사무실의 불빛도 좀처럼 꺼지지 않습니다. 전국이 하나의 날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2016년 5월 9일입니다. 이 날은 단순한 봄날이 아닙니다. 2022년부터 한시적으로 적용되어 온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가 종료되는 마지막 날입니다. 정부는 여러 차례에 걸쳐 이 날짜를 고수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대통령은 SNS를 통해 재연장은 없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그 누구도 이 9일의 벽을 넘을 수 없다는 선언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만약 당신이 조정 대상 지역에 집이 2채 이상 있는 다주택자라면 이날이 마지노선이었습니다. 5월 9일까지 잔금을 치르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야만 세금 폭탄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계약에서 잔금과 등기까지 보통 1에서 2개월, 심지어는 4에서 6개월이 걸리는 현실을 감안하면 실질적인 마지노선은 한참 전인 4월 초였습니다. 결국 4월 초를 넘긴 매물은 그 자체로 세금 폭탄을 안고 있었던 셈입니다. 하루 차이로 인생이 바뀔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그 벽을 넘을 수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넘지 못한 자들에게 기다리고 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5월 10일, 어김없이 태양은 떠올랐지만 다주택자들의 표정은 굳어졌습니다. 국세청 민원실에는 어두운 표정의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는 복잡한 세금 계산서를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고 계산기 버튼을 두드리는 소리가 민원실에 삭막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뉴스 화면에는 양도세 폭탄이라는 글자가 끊임없이 흘러갔습니다. 5월 10일부터 상황이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조정 대상 지역 내에서 2주택자가 집을 팔면 기본세율 6에서 45%에 무려 20%포인트의 세금이 추가로 붙습니다. 3주택자 이상이라면 30%포인트가 추가됩니다. 여기에 더해 다주택자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마저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이론적으로 가능한 최고 세율은 무려 82.5%에 달합니다. 양도 차익 10억 원이 발생하면 8억 원이 넘는 돈을 세금으로 내야 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조만간 이런 소식을 접한 한 투자자가 말했죠. 10억 차익이 나도 손에 쥐는 돈은 고작 1억 원대라면서 기다렸다가는 오히려 독이 된다고 한탄했다고 합니다. 예견된 폭탄이었지만 막상 현실로 다가오니 그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이런 무서운 숫자는 이미 정해진 운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이 예고된 폭탄 앞에서 어떻게 움직였을까요? 통계는 이미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유예 종료를 앞두고 전국적으로 매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특히 서울 송파구는 매물이 20%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정부도 공식적으로 매물 효과를 인정할 정도였습니다. 밤늦게까지 부동산 중개사무소의 불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급매물로 인해 현장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습니다. 다주택자들은 서둘러 집을 내놓으며 패닉 세일에 가까운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매물은 쏟아졌지만 막상 거래로 이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시장에는 거래 절벽이라는 말이 어울렸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세금 폭탄에 겁을 먹은 다주택자들은 급하게 매물을 내놓았지만 정작 사려는 사람들은 더 떨어질 집값을 기다리며 관망세로 돌아섰습니다. 결국 세금을 피하려는 움직임이 오히려 시장의 불확실성을 키운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매물을 쏟아내는 와중에도 어떤 사람들은 속수무책으로 폭탄을 맞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누가 그 희생양이 되었을까요? 첫 번째는 기회주의적 투자자입니다. 억대의 양도세를 피하려다 오히려 기한을 넘겨버린 이들입니다. 두 번째는 진퇴양난의 집주인입니다. 세입자 보호 문제 등 현실적인 이유로 집을 정리하지 못한 채 폭탄을 맞은 이들입니다. 세 번째는 잘못된 정보의 희생자입니다. 분양권이나 오피스텔 등 양도세 규제에 사각지대에 있다고 생각했다가 뒤늦게 폭탄을 통보받은 이들입니다. 이들은 대개 2020년에서
2021년 집값이 폭등하던 시기에 영끌, 염원까지 끌어모아서 집을 산 경우가 많습니다. 당시엔 미래가 보장된 듯 보였지만 지금은 원금 손실 위기에 세금 폭탄이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한 세무사의 증언에 따르면 새벽까지 세금 폭탄에 대한 글을 읽다가 좌절하는 청년의 모습이 가장 가슴 아팠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지옥 같은 상황에 아랑곳 없이 웃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구일까요? 바로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든 사람들입니다. 5월 9일 전에 이미 전략적으로 자산을 정리하고 두둑한 현금 대기조가 된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양도세준과 규제를 정확히 분석해 절세 전략을 성공시키며 오히려 자산을 불렸습니다. 어떤 전문가들은 패닉셀, 공포의 질식 급매물을 내놓는 행위만 피하면 오히려 지금이 알짜 매물을 저점 매수할 기회라고 조언하기도 했습니다. 이들의 승리를 가능하게 한 또 하나의 변수는 정부의 보완 대책이었습니다. 정부는 양도세준과 혜택을 5월 9일까지 계약한 분양권이나 토지거래 허가 신청분으로까지 확대했습니다. 이 정보를 얼마나 빠르게 정확하게 입수했느냐에 따라 승자와 패자가 갈린 셈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이 폭탄은 언제까지 우리를 괴롭힐까요? 안타깝게도 양도세 폭탄은 끝이 아닙니다. 이제 막 보유세 폭탄에 막이 올랐습니다. 바로 종합부동산세, 즉 종부세입니다. 2002년부터 적용되는 종부세율은 다주택자의 경우 최대 5,000%에 달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문재인 정부 시절 논의되었던 최고 7% 종부세율 인상안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 2026년 공시가격이 급등하면서 똑같은 집을 가지고 있어도 내야 할 세금은 훨씬 더 많아질 전망입니다. 절세 전문가들은 이제는 단기적인 눈치 보기가 아니라 앞으로 2년에서 3년을 내다보는 장기적인 자산 포트폴리오 재편이 필수라고 조언합니다. 결국 이 전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부동산을 둘러싼 치열한 두뇌 게임은 계속될 것입니다. 결국 이 모든 사건이 우리에게 남긴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여기서 어떤 교훈을 얻어야 할까요? 2026년 5월 9일의 교훈은 냉정합니다. 부동산 시장은 감정이 아닌 숫자, 즉 정책, 세금, 금리에 의해 움직인다는 사실입니다. 이번 사태는 정부의 규제 완화와 세금 폭탄의 유예 만료가 동시에 맞물리며 발생한 완벽한 폭풍, 퍼펙트 스톤이었습니다. 이 폭풍 속에서 살아남은 자와 휩쓸려간 자의 차이는 단 하나의 역량이었습니다. 바로 위험 관리였습니다. 부동산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 수익이 아니라 생존입니다. 그 어떤 핫한 정보보다 자신의 자산을 지키기 위해 냉정하게 판단하는 힘이 필요합니다. 5월 9일은 단순한 날짜가 아니라 부동산 레버리지 투자의 시대가 막을 내렸음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규칙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더 냉철해져야 합니다. 이야기를 시작했던 카운트다운 시계는 이제 멈췄습니다. 하지만 그 시계는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의 집은 안녕하십니까?